이 몽골에서 동돌골, 서돌골에 분리되고 일부 사람들은 서쪽으로 이동해서 서돌골을 형성을 했는데, 자, 이 동돌골 지역에서 위그르라 불렸던 사람들이 또 일어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돌고라고 같은 사람들이었는지 다른 사람들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살던 어찌됐든 유목 부족들인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또 뭉쳐서 이 중원을 위협을 하죠. 그게 바로 이 당제국에서 위그르 사람들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왜? 그래서 이렇게 침입해오니까 11월 말 강이 얼어붙으면 이 사람들은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서에 여러 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원흘, 위흘, 회흘, 회골, 에올라 등 다양한 이름으로 이 사람들은 불렸습니다. 자, 그 위구르 사람들은 언제 본격적으로 역사에 등장하냐면 바로 안사해난이라는 거죠. 자, 안사해난은 당현종 말기에 안녹산과 사사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소구든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유주 지역에 있다가 당나라의 수도였던 낙양을 불태우고 이 중원을 획득한 게 안사해난이죠. 자, 그래서 당나라의 장관도 함락이 된 상태에서 당나라의 조정에서는 위기에 빠진 당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그르한테 도움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기 756년에 위그르족은 3,000명의 기병대를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3,000명이 안녹산의 부대와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카를로 카간의 아들 야구부가 또 4,000명을 보냅니다. 그래서 장안을 수복하고 낙양까지 수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위그르 사람들의 여기 당나라에 진출한 목적이 뭐겠어요? 당연히 당나라한테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갔겠죠. 하지만 이들은 원래 통제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낙양을 약탈하고 방어하고 민간을 살해하고 여러 나쁜 짓들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위그르란 사람들이 안사해난을 기회로 세력을 확보하고 또 당나라가 위그르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죠. 정기적으로 공물을 바치고 공주를 바치고 이런 일들을 했겠죠. 자, 그때부터 실크로드라는 게 열립니다. 자, 위그르는 강력한 군사력이 있다. 당나라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기마병을 보내가지고 당나라를 속국으로 삼았다. 자, 그러면 당나라는 위그르한테 뭘 보낼까요? 주로 비단, 뭐 차, 뭐 공주 보냈겠죠. 그 비단을 위그르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의 옷을 해 입긴 하겠지만 이거를 주로 서쪽으로 보내서 돈을 만들죠. 위그르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였죠. 그래서 이 비단이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당나라가 필요한 건 말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말이기 때문에 말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비단과 말이 서로 주고받게 된 것을 견마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말이 오가고 주로 비단이 당나라에서 생산이 돼서 서쪽까지 갔던 그 길, 그게 바로 실크로드였던 거죠. 사실은 이 비단이 위그르한테 정식으로 팔려서라기보다는 위그르한테 보냈던 그 곡물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당나라는 위그르 내지는 북방에 있는 유목 족속들한테 곡물을 보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당나라가 아주 강건했기 때문에 북방의 유목민들 맨날 제압했다고 배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나라의 초기 100년만 좀 힘이 셌고 후반기 100년은 거의 식물 정권이었기 때문에 백성들한테서 거둔 여러 곡물을 가지고 북방의 유목민들을 늘 달랬던 게 당나라 후반기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실크가 서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말하자면 콘스탄티노플까지 가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위그르도 이렇게 강력한 위그르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 또 북방 유목민들은 뭉치지 못해요. 그리고 또 북방에는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하면 추워지는 겁니다. 북방 초원은요, 조금만 추워져도 풀이 잘 자라지 못해요. 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면 동물들의 반 이상이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꼭 가물어요. 이러니까 북방 초원에 살던 사람들은 뭉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저기 흩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사이에 이 중가르 지역에 살던 중가르 키르키즈 연합군이 위그르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그르의 연합이 깨지죠.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 되겠죠. 또 동쪽에 살던 사람들은 만주로 가고, 남쪽에 살던 사람들은 중원으로 가고, 서쪽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천산 남쪽, 하서, 해랑, 만주, 중원 다양한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위그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마병이잖아요. 기마병 사람들이 만주로 이동하면 만주에 살던 사람들은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은 그냥 약탈하러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예 정주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대혼란기에 접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당나라 말기에 있었던 5대 19개 사건인 거죠. 북쪽에 있었던 5대 국가들을 대부분 북쪽에 내려오는 유목 세력들이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서기 840년 이후에 위그르 이동이 일으킨 파도가 굉장히 컸습니다. 907년에는 황소에 의한 당왕조가 멸망을 하고요. 916년은 거란이 흥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그르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서 새로운 왕조를 창조를 하게 되고요. 또 916년 거란이 나오니까 10년 후에 만주에 있었던 다레가 멸망되는, 이렇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유목민들이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하는 중간에 있었던 많은 민족들이 뭐 국가를 유지했던 국가가 망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역사에 수도 없이 등장을 했던 유목민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몽골 고원에 살던 비그르인들이 여러 사건으로 동쪽으로 가서 만주로 가서 그쪽에 혼란을 일으켰고, 서쪽으로 와서는 지역마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동쪽에서 보면 여기 하서 해랑 지역에 칸스 왕국을 세우고요. 칸스성 해랑지대에 세웠는데 유구르라고 불리고요. 오늘날 유구르족이고요. 후르판과 쿠차 지역에는 카라호자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자, 위구르 문화의 중심 지역이 됐고요. 여기는 오늘날에도 농업 지역이거든요. 농사가 되는. 그러니까 이 천산의 녹은물이 내려와서 포도나 아니면 여러 곡식들을 재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농사처가 되고요. 자, 서쪽으로 더 가면 카라카니드 왕조가 세워지고요. 수도는 여기 있는 카시가르고요. 이 사람들이 맨 먼저 이슬람으로 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북방 초원에 살던 위그르인들은 이렇게 정주하는 땅으로 갔기 때문에 정주인 또는 농업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원과 서역의 길, 그 실크가 이동을 했던 그 길을 흔히 실크로드라고 하죠. 그 실크로드 중간중간에 여러 유적지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를 여행 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 여행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지역의 출발점은 란저우입니다. 란저우가 있죠. 황하가 노랗게 지나가는 그 도시가 있고, 여기서부터 철길을 따라서 둔왕으로 오면 막고굴이 있고요. 그곳에 화염산 있죠. 손오공이 불을 껐다고 하는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화염산이 있고요. 또 둔왕에는 월화천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오아시스가 있죠. 그리고 여러 도시가 있습니다. 우르무치, 투르판, 쿠차, 카슈가르, 호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실크로드니까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상인들이 여기를 이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도시들이 있고, 이 도시들은 다 물이 공급되는 오아시스니까 주로 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물이 고이거나 아니면 강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동투르키스탄 오아시스에도 는 이렇게 물을 공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카레즈라고 하는 유명한 것도 있죠. 이 카레즈는 이란 지역에도 있고요. 아프가니스탄도 있고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있습니다.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데 거기에 뭐 연못이나 강 같은 게 있어요. 그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는데 지상으로 가면 물이 다 증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로 터널을 파가지고 지하로 움직이게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지하 수로를 뭐 유주보수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물을 끌어올리는 이런 곳에 이 카레즈라고 하는 여기 물 동굴이 있죠. 그래서 이 두낭 또는 투르판 같은 데서는 워낙 낮은 지대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건조하고 온도가 높으면 포도 재배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곳이 동서교역의 길목이었다. 실크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차도 가고 도자기도 가고 뭐 말은 이쪽으로 오고 여러 가지 상품들이 교역을 하는데, 이 길을 통해서 불교도 전파됐죠. 인도 북부의 간다라 지방에서
발전된 불교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쿠차로 이동을 했고 또 투르판을 거쳐서 이 돈황의 월화천을 거쳐서 나중에 장안까지 가게 되는 그 불교가 전파되던 그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으로 이런 길로 이슬람도 전파가 됐죠. 그래서 카시가르에는 모스크가 있고 이 지역 전체가 이슬람을 따르는 위그르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동서교류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자, 투르판에는 교화 고성도 있고 막고골도 있고 또 쿠차에서 불경 번역에 힘썼던 구마라지바라고 하는 고승도 있죠. 한나라 시대에 이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교 경전을 한자로 번역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이 사람 말고도 후대에도 이렇게 번역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구마라지바였습니다. 신강 위구르 자치구라고 하는 그곳은 원래 몽골곤에 살던 그 위구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몽골곤에 살 사람들은 아마도 돌골이나 아니면 투르크 계통일 사람 수도 있는데 오늘날의 위구르는 옛날에 있었던 위구르인들과 다릅니다. 이곳에 사는 위구르인들은 아마도 그 서투르칸 지역 천산산맥 서쪽에 있던 사람 동쪽으로 이동해서 자리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 뭐 혈통적으로 이들을 구분할 수는 없고요. 이들은 이제 언어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또 이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요. 몽골 얼굴, 말하자면 한반도에 사는 우리 같은 얼굴을 가진 몽골 얼굴도 있고 아예 서양 사람 같은 얼굴도 있고 또 두 얼굴이 혼혈된 그런 얼굴도 존재하죠. 그래서 다양한 얼굴, 여러 언어들이 혼재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 지역이 넓은 사막 지역이고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다 보니까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의 고유 문화들이 보존이 되었죠. 오랫동안 투르키스탄 오아시스의 중심이었고 이슬람 사회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곤에 있던 위구르인들이 이쪽으로 와서 중세 시대에 왕조를 만들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보다는 저 서쪽에서 이동했던 사람들이 자리 잡은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스크 같은 것도 보면 중앙아시아 지역과 연결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날의 중원의 한족과는 상당히 다른 문화다. 그런데 그거는 20세기 중반까지였다. 20세기 중반까지는 투르크 계통의 민족이 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이슬람 사회였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외부의 여행도 자유롭고 중국 정부도 강력한 통제를 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 지역에 문제가 된 일은요. 이곳에 중원의 한족들이 대규모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정책적으로 이쪽으로 한족의 이동을 장려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한족입니다. 중국어를 하는 도교 문화를 갖고 있는 한족이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경제와 정치를 이 한족이 다 휘어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여기 살던 토착, 위구르라 불리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계속 불이익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소요 사태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여기를 압박을 해가지고 아니면 뭐 종교적 탄압을 해서 이쪽에 소요가 난다기보다는 이들이 원래 이곳에 살고 있었는데 중원의 한족들이 계속 이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서로 그들끼리 분쟁을 나오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그 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들이 이제 소수가 돼버렸거든요. 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 테러도 하고 했겠죠. 소수들이 늘 그렇게 하게 마련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넣게 되고 이쪽이 그래서 관심 지역으로 된 이유는 중원의 한족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